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자르 미리 보기 마지막 탄 7탄인 보자르 석사 2학년이자 마지막 학년인 5학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자르 5학년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석사 졸업을 하는 졸업 학년이에요. 오늘은 5학년의 수업 그리고 어떤 식으로 1년을 보내는지 보자르 디플롬 시험인 DNS배는 어떤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학년은 수업이 정말 없습니다. 사실 논문이나 이제 졸업작품으로도 충분히 바쁘기 때문에 수업 자체는 거의 없고 5학년 태스크 및 개인 홍대부로 시간을 주로 보내게 됩니다. 1학기에는 수업이 조금 있고 2학기에는 이제 수업을 듣는 것이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2학기에 나는 수업을 듣고 싶다. 그러면 신청하면 들을 수는 있지만 바쁘기도 해서 안 듣는 학생들이 많긴 한 것 같습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1학기의 수업이 이제 격주로 있는 세미네어 4학년이랑 똑같은 수업이고요. 담당 교수와 홍대부 그리고 선택 수업 이렇게 3개뿐이었어요. 원래 영어 수업을 이제 세미네어랑 주로 세미네어 영어, 세미네어 영어 이런 식으로 있었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교수님 자리가 공석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학기로 수업을 밀리겠다 이런 식으로 됐고 아까 말했다시피 2학기 수업 참석이 의무가 아니잖아요, 5학년들은. 그래서 거의 선택 영어 수업이 되어버렸었어요. 그리고 담당 교수와 홍대부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이제 저희 전공 클래스 아이들과 다 같이 만나서 다 함께 이제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돼 가고 있는지 서로 공유하고 서로 크리틱도 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갖다가 이제 나중 돼서는 서로 이제 각자 진행 상황이 좀 다르다 보니까 1대1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미나 수업은 제가 4학년 영상에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 세미나는 이제 4, 5학년만 듣는 수업이고 세미나는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개설해 놓으세요, 각각. 그리고 원하는 교수님을 한번 선택해서 듣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4학년 때 언급한 걸로는 2학년 학교생활 영상에서 언급한 현대미술사 교수님이 개설하신 세미나를 들었었는데 5학년 때 이 교수님께서 더 이상 수업을 개설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교수님이 세미나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세미나의 수업은 이제 각 교수님별로 테마가 완전 다르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선택한 새로운 세미나 테마는 마니에 드 페어 파송아 다지라고 주로 예술, 미학, 철학에 대한 토론을 하는 수업이었어요. 4학년 때 이제 저랑 친한 프랑스인 친구들 그룹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거의 이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그때 친구들이 이거 너를 위한 수업이다. 정말 잘 맞을 것 같다. 왜 이 수업 안 듣냐라고 말을 해주면서 추천을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듣게 됐는데 되게 흥미롭고 만족스러운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 방식은 교수님께서 이제 매주 예술, 미학, 철학에 대한 테마나 주제를 정해오세요. 그에 따라서 교수님의 레퍼런스 및 가르침을 받고 각자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 명씩 짧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때때로 테마에 맞춰서 글쓰기를 해온 다음에 수업 시간 때 다 같이 읽어보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됐었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나 테마들이 많아서 작업적으로 확실히 많이 도움이 많이 됐고 되게 만족스럽게 들은 수업이었었습니다. 선택 수업으로는 4, 5학년만 들을 수 있는 이제 설치 수업이 있었어요. 그걸 선택했는데 사실 이제 모든 한국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 미대를 졸업하고 온 많은 유학생들의 문제인 것 같은데 설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또한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 설치 수업을 들으면 조금 설치하는 방법론적인 거나 아니면은 익스페리멘타시옹이라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수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수업 방식은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전시 공간에 설치를 하고 작가가 이제 오픈데이 때 설명하는 것처럼 작업 설명을 한 뒤 이제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자유롭게 뭐 작업에 대한 질문이나 조언 또는 뭐 설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보통 한국 미대에서는 각자의 설치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자르 입학 후에 저는 설치가 되게 꼭 숙제처럼 느껴졌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 레퍼런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학기가 이제 돼서는 담당 교수와 홍대부는 완전히 자유로운 1대1 홍대부로 바뀌어서 본인이 원하면 그냥 약속 잡고 만나는 식으로 바뀌었고 설치 수업은 1학기만 개설하는 수업이라고 말씀하셔서 2학기 때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되게 감사하게도 제가 따로 약속을 잡아서 설치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2학기 때는 교수님 1대1 홍대부를 잡고
보고 만나서 조언을 들었었고, 의무는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학생활 리듬을 위해서 2학기 때는 세미네어랑 영어 수업을 선택해서 들었거든요. 영어 수업은 미국에서 오신 아티스트 분이었고 영어로 된 영상 작업을 시청하고 그것에 대해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됐었고요. 세미네어는 그 1학기 때 들었던 거를 계속해서 듣는 걸로 결정하고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5학년에 이제 1년의 타임라인을 한번 읊어보면은 9월 초에는 이제 개강 후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메모와 이제 논문에 집중하는 시기였었습니다. 보통 방학 중에 못해도 이제 틀 정도는 다들 써오고 저 같은 경우엔 감사하게도 이제 논문 담당 교수님께서 방학 중에도 홍대부를 잡아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진행이 잘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말쯤 되면 일주일 정도 인디자인 워크숍이 있어요. 보자르 논문은 이제 내용도 중요하지만 컨셉에 맞는 제본, 편집 디자인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디자인을 다룰 줄 알면 정말 좋습니다. 사실 이제 석사 대부분 학생들은 인디자인을 다룰 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인디자인을 못 다루는 친구들을 위해서 인디자인의 이게 기본, 그리고 인셋이 중요한 점에 대해서 아뜰리에 에디숑이라고 학교 아뜰리에 중 하나거든요. 거기 테크니션께서 5학년 전부를 불러놓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워크숍 이제 마지막 날에 본인이 원하면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된 애들 한해서 마케트를 뽑아볼 수 있게끔 해주셨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1월 중순쯤이 돼 일주일 정도 논문 최종 이제 인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때 전에는 논문 최종본이 다 나와야 돼요. 이 일주일 동안은 이제 아뜰리에 에디숑 인쇄실은 5학년 외에 아무도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인쇄 순서는 이제 11월 초쯤에 예약을 5학년들한테 열어주세요. 이것도 선착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 이름을 넣고 그러면 이제 예약이 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2월 초에 이제 논문 제출이에요. 이제 인쇄를 11월 중순에 일주일 정도 하고 나면 2주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에 따라 제본 스타일에 따라서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2주 정도 다들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국 정통 실제본을 하는 걸 원했어서 2주 정도 계속 실제본에 시간을 들였었습니다. 이제 12월 1일 날 총 4부를 제출해야 되는데 학교 디렉터, 학교 도서관, 논문 담당 교수님, 그리고 논문 주리 이렇게 4부입니다. 학교 도서관 빼고 3부는 2학기쯤에 사실 돌려주긴 하는데 그래도 보통 인쇄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을 것까지 최소 5부는 인쇄를 하라고 하세요. 근데 뭐 사람마다 막 10부 인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 이게 그 학교 도로 작품 학년인 3학년, 5학년들은 학교 아뜰리에에서 쓸 수 있는 이제 깍들을 주는데 모든 아뜰리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외부 마가장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재료 구매 후에 영수증을 떼고 학교에 제출하면은 학교 측에서 환불을 해주는 식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5학년은 제 기억에 150유로였나? 이제 이 카드로 결제를 하면 돼요. 그래서 뭐 5분만 딱 인쇄하는 친구들보다는 좀 여분으로 더 많이 인쇄하는 친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논문 제출이 끝나고 일주일도 채가 안 지나면은 바로 빌렁입니다. 5학년 좀 빡세죠? 이래서 수업이 적은 것 같습니다. 5학년 빌렁도 모든 학년처럼 이제 한 학기 동안 한 작업, 논문, 레퍼런스 북 등을 설치 및 발표하고 앞으로의 졸업작품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이제 돼요. 3월이 되면 드디어 논문 평가입니다. 주리와 이제 5학년 전체 담당 교수해서 3대1로 한 쌀에 들어가 이제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식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논문에 대해서 주리가 이미 읽고 들어왔고 논문 평가이기 때문에 논문의 내용만 그대로 이제 읊는 식, 내 논문에 이런 걸 썼고 이런 거 발표나 플라스틱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는 발표는 꼭 지양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좀 더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중순이 되면은 이제 DNS 페블렁 졸업 예비 시험이 있어요. 5학년 담당 교수님, 주리 이렇게 해서 3대1로 이제 평가를 받았고 마침 제가 시험 볼 때 인근 아티스트 레지던시 디렉터 분께서 오셔서 저는 이제 4대1로 시험을 봤었거든요. 예비 시험이다 보니까 물론 평가가 있고 점수가 있지만
평가 시에 좀 더 대NS배 졸업 진짜 시험에 어떻게 더 좋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나눠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6월 중순이 되면 대NS배 석사 졸업 평가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나 이제 학사 졸업 시험 때는 작업만 20점 만점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면 석사 졸업은 메모와 졸업 논문이 5점, 그리고 대NS배 졸업 작품 15점 이렇게 해서 총 2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해요. 만약 최우수 졸업을 난 노리고 싶다 하면은 사실 논문도 졸업 작품도 어느 하나도 놓치시면 안 되겠죠? 5학년은 이제 이런 식으로 1년을 보냅니다. 사이사이에 이제 담당 교수님이나 몇몇 교수님들이 이제 작업을 봐주시는 에스파스 크리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3학년 때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작업이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설치 연습도 할 수 있고 작업적으로 이제 평가 및 조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스파스 크리틱은 일주일 딱 한 번 있고 매달 예약을 받긴 하지만 5학년 전체가 예약을 하는 거라서 원할 때 무조건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논문 인쇄 때처럼 약간 선착순 신청이거든요. 저는 9월부터 6월 동안 9학기 동안 한 3번, 4번 정도인가 신청에 성공해서 에스파스 크리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학년 1학기에는 다른 학년과 마찬가지로 30점 학점을 기존 수업에 맞춰서 크레딧을 얻고 2학기에는 5학점은 논문, 25학점은 대NS배 통과 시 얻을 수 있습니다. 5학년 메모와 논문 평가는 20분이고 그중 이제 10분 동안 제가 먼저 발표를 하고 나머지 10분 동안 주리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에샹시 시간이 있어요. 논문 발표 시 이미 심사위원들은 우리의 논문을 다 읽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요약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이 논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프로블레마틱, 문제점, 한계, 어디로 항했는지 등등 논문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작품에 대해서는 길고 장황하게 말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대NS배 평가가 아니라 논문을 평가하는 시간이니까요. 물론 약간의 기여에 대해서는 한 문장 정도로 언급이 가능한데 작업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도만 언급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제 실제로 지도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평가 목록을 제가 여러분한테 좀 공개를 하자면은 첫 번째로 présentation.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capacité à exposer le sujet de recherche et à dialoguer avec le jury. 당연히 평가에서 첫 번째로는 발표, 얼마나 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 그리고 발표 태도 등을 평가합니다. 두 번째, origine et évolution, mise en avant de l'évolution de la problématique. 두 번째 이제 평가 요소로는 논문의 시작점 및 흐름, 발전, 얼마나 논문 속 내용들이 짜임새가 있고 자신만의 비판적 시각과 호기심이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세 번째로는 inscription culturelle, adéquation et articulation des différentes références qui structurent le travail, connaissance et prise en compte de l'actualité artistique. 세 번째 평가 요소로는 논문에 들어간 리서치들이 주제와 적합한가, 그리고 리서치들에 대한 나의 고찰이 적절하게 잘 표현되었는가 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qualité et originalité de l'écriture, recherche dans la mise en œuvre de rapport, texte et image. 마지막 평가 요소로는 글의 품질과 독창성, 그리고 편집 디자인 퀄리티입니다. 글을 얼마나 잘 썼는지, 그리고 텍스트와 이미지가 얼마나 잘 어우러지는지 등등을 평가합니다. 제가 영상 촬영 때 미처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하는 주로 프랑스어 폰트 지원이 가능한 사이트들을 공유합니다. 학교 다닐 때 에디션 교수님께서 5학년들에게 공유해 주셨던 사이트들이니 논문 작성 시 프랑스어 폰트를 찾기 어려우셨던 분들이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졸업작품 심사 이제 대NS배 평가는 당일 저녁에 받을 수 있는데요. 졸업작품 심사는 총 40분이고 그중 30분은 석사생의 발표로 10분은 논문 심사와 마찬가지로 에샹시 시간으로 소요됩니다. 대NS배 평가 요소로 첫 번째, présentation de projet, formel, écrit. 첫 번째는 논문 심사와 마찬가지로 발표 능력입니다. 얼마나 자신의 작업을 잘 설명하는가, 그리고 에샹시 시간 때 응답을 잘 하는가, 발표
발표 태도 등을 봅니다. 두 번째, évaluation du projet et processus de la recherche. 두 번째는 리서치에서부터 작품까지 어떻게 디벨롭이 되었고 그 과정과 흐름이 얼마나 적합한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부분에서 연구 과정을 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positionnement du travail, pertinence des réponses et des connaissances, niveau de la conceptualisation. 세 번째는 이제 리서치들이 작품과 관련하여 적합한가, 리서치 내에서 작품의 개념을 잘 잡았는가를 봅니다. 제가 누누이 레퍼런스북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는데 대에나와 마찬가지로 DNSP도 이제 타브라샤시에 지금까지 조사하고 모은 레퍼런스들 및 샘플들을 놓아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평가입니다. 네 번째로는 qualité des products. 뭐 당연한 거겠지만 생산 품질입니다. 작업 자체의 퀄리티를 본다는 이야기겠죠. 확실히 제가 느끼기에는 DNA에 비해서 DNS배에서 작업의 퀄리티에 대해서 더 많이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논문 5점, 졸업작품 15점에서 총 20점 만점인데요. 그중 16점 이상 득점 시 펠리시타숑 최우수 졸업을, 그리고 14점 이상 득점 시 몽시옹 우수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11점 이상이면은 그게 어드미 심사 통과 일반 졸업이고, 점수 이제 미달일 경우에는 졸업 통과를 못한 거죠. 그 이제 다음 연도에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보통 졸업이 조금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이제 친구들은 이미 졸업 예비 시험에서 교수님들께 최종 졸업 시험을 보지 않는 것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예비 시험을 잘 통과했다면 보통 졸업 시험도 잘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졸업 예비 시험에서 떨어지는 친구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자르 5학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석사 졸업 학년들 모두 힘내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이제 제 석사 졸업 작품 영상도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할 테니 한 번씩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렇게 보자르 미리 보기 시리즈는 끝이 났습니다. 이후 이제 보자르 정부 마무리 영상으로는 보자르 재학하면서 받았던 이제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보자르뿐만 아니라 유학 준비 시, 포트폴리오 준비 시, 유학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제 경험담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하고, 언제든지 영상 관련 또는 보자르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DM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